행렬이 뭐냐? 행렬의 뜻. 뭐 간단하네요. 행렬은 여러 개의 수나 문자를 직사각형 모양으로 배열해서 가로로 묶은 거다. 그 밑에 언뜻 문제들 보면 아마 보이죠? 가로로 묶었다라는 얘기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A반, B반이 있고 A반 모양 구입한 뭐가 있을까? 뭘 구입하지? 회사라고 합시다. A 회사, B 회사가 어떤 재료를 A 재료를 10kg, 얘는 20kg를 구입을 했고, B 재료는 얘가 30kg, 얘가 10kg를 구별을 했어요.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를 이렇게 써놓으면 아는 사람 안다 이거죠. A, B 회사에 대해서 이렇게 구별을 했구나. 그럼 모르는 사람은 모르지.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표시의 방법인 거지. 이 표시 자체에 뭔가 큰 뜻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것부터 그거 하셔야 돼요. 그냥 괄호 안에 여러 개의 수를 써놨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이 정도에만. 그래서 여기 이렇게 각각을 쓰고 있는 이 애들을 하나의 성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성분. 그리고 행렬이라고 하는 게 그 행도 종종 쓰죠. 국어나 다른 데서도 몇 행, 시 같은 거 할 때 하지 않나? 네, 그렇죠. 그러니까 괄호줄이 행이에요. 이게 1행이고 이게 2행이에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요거 세로줄이 열입니다. 열 맞춰 할 때 열. 그러니까 1열, 2열 이래요. 그걸 합쳐져서 간단히 기호로 얘는 2행이고 2열인 행렬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2행, 2열 행렬이다 라고 이렇게 써요. 2 곱하기 2 행렬. 갑자기 2는 4지 4행렬 이거 아니고 그러니까 읽으면 2바이라고 하는데 2바이 2바이2라고 하는데 거기까지 알 곱하기 없고 2 곱하기 2 행렬이에요. 그러면 다른 거 있어요. 3 곱하기 2 행렬은 어떤 꼴일까요? 예를 들면 행이 몇 개? 하나, 둘, 세 개가 있는 거고 열이 몇 개? 하나, 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마다 아까 얘기한 성분들이 하나씩 써져 있는 이런 두 개가 세 줄이 있는 이런 모양의 행렬이 2 곱하기 3인 거고 1 곱하기 3은 어떤 걸까요? 행이 하나밖에 없어요. 열은 세 개죠. 이렇게 써 있는 게 1 곱하기 3 행렬이에요. 아시겠죠? 너무 웃긴 게 1 곱하기 1 행렬도 있어요. 이거는 성분이 몇 개일까? 하나예요. 이렇게. 예를 들면 2, 1행, 1열. 끝. 그리고 예를 들어 요 20이라는 수는 그러니까 행으로는 몇 번째죠? 몇 행이에요? 가로줄이 행. 1행입니다. 열로는 몇 번째죠? 2열. 즉, 이 20은 1행, 2열 성분인 거예요. 1행. 근데 이게 좀 귀찮죠? 1행, 2열. 이렇게 쓰기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IJ 성분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1행, 2열이면 이 성분. 이렇게 쓰기도 해요. 행렬. 그리고 더 넘어서 미첨자 문자로 해서 A12 이렇게도 씁니다. 1행 2열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A, IJ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IN, J열 성분이라는 얘기고 그 성분들 각각을 쓸 때 예를 들면 이렇게 2행렬일 때 이런 행렬이 있을 때 A12는 20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쓴다는 얘기예요. 이게 처음에 표기가 우리가 쓰던 거랑 너무 다르죠. 시험을 처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지. 또 얘기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방금까지 했던 뭐예요? 2차 부등식 이런 거에 비하면 쉽습니다. 뒤에 가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 정도야 해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여기 있네요. 기호로 우리 책에도 A, IJ 요게 뭐다? IN, J열 성분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 수열에서 보면 여기 한번 보실래요? 그래서 A, 2, 3이 얼마일까요? A, 2, 3이 뭔 뜻이라고? 몇 행? 3열. 그러면 얼마예요? 2입니다. 2행 3열. 2를 얘기를 하게 돼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얘가 왜 이런 기호를 쓰냐면 행렬을 구성을 할 때도 써요. 뭔 얘기냐면 이런 식으로
A, I, J는 뭐 예를 들면 I 곱하기 J다. 뭐 요거로 이렇게 써요. 이게 뭔 뜻이냐? I 곱하기 I, J라고 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A, I, J는 I 곱하기 이건 진짜 곱하기예요. 뭐냐? I는 대신에 1에서 2까지고 J는 뭐 1에서 3까지다.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얘는 그러니까 I 자리에는 몇에서 몇까지? 1에서 2까지 들어오는 거고 J는 어떻게? 1, 2, 3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몇 행, 몇 열 행렬이에요. 이건 몇 곱하기 몇이야? 2 곱하기 3 행렬이야. 아까 봤죠? 2 곱하기 3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써져야 돼요. 반대네요. 네, 2 곱하기. 행렬이, 이 행이 2개, 열이 3개. 이렇게 써져야 돼. 근데, A11. 1행 1열은 성분이 뭐냐? 1행 1열은 성분이 1이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구성을 하실 때.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1행 2열. A12는 얼마냐? 1행 2열은 얼마다? 2다. 라고 계산해서 이렇게 행렬을 구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 A, 2, 3. 제일 끝이죠? 2하고 3을 넣어서 여기는 얼마? 6이다. 이렇게 쓰는 거. 뭐 다 해보면 1, 3은 여기죠. 2, 1은 2고 2, 2는 4니까 이렇게. 이런 행렬을 쓸 때 이렇게 써놓으면 우리가 이걸 보고서 이런 행렬 하나를 써낼 수가 있는 겁니다. 행렬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면 이게 제일 끝단원이라 어느 학교는 안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진도가 좀 느리면. 근데 들어가면 얘가 거의 한 문제예요. 이렇게 해서 행렬을 하나 구성하는 게 이게 아주 다채롭게 나와요. 이따가 보시면 알겠지만 경우의 수를 안 배웠는데 그렇게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따가 좀 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이런 표기법이 있다는 것만 좀 알아두시고, 여기 A 행렬은 보통 이제 우리 겨울방학 때 열심히 좀 특강을 들으신 분 이게 라지 A 썼던 게 또 뭐가 있죠? 대문자로 썼던 게 집합이 있어요. 집합처럼 얘도 대문자로 행렬을 써요. 그 대표할 때, 이 행렬 할 때 2 곱하기 3이고 1행 2열은 뭐 0, 뭐 이렇다. 서로 같은 행렬은 당연히 행렬이 같다 하면 꼴이 같아야겠죠. 한쪽이 2 곱하기 3이면 한쪽도 2 곱하기 3이며 한쪽이 2 곱하기 2면 한쪽이 2 곱하기 2여야 돼요. 그리고 그 위치에 똑같은 위치에 해당하는 성분 어째야 될까요? 같은 거 진짜 같은 거예요. 한마디로 양쪽이 하나라도 모양이 틀리든지 원소 그 성분이 하나라도 틀리면 행렬은 달라지는 거죠. 여기 그냥 쉬운 얘기입니다. 기호로 당연히 A는 B다 라고 쓰겠죠. 같은 행렬은. 그래서 여기 꼴을 말을 하래요. 꼴을 말하는 건 몇 곱하기 몇이냐 이 얘기예요. 우리 돌아가면서 해볼까요? 우리 좋아. 이건 몇 곱하기 몇일까요? 틀려도 됩니다. 처음이니까. 직접 해보라고. 몇 곱하기 몇일까요? 행이 몇 개예요? 행이 몇 개? 몇 곱하기 몇? 1 곱하기 2입니다. 하나 행이 하나, 열이 2개. 아시겠죠? 이제 대답하겠죠. 우리 주아 좀 시범타였는데. 시원아, 이건 몇 곱하기 몇일까? 이제 한 명이 하면 이건 다 쉽고. 얘는, 태희야. 2 곱하기 2인 겁니다. 다 같이, 이건 몇일까요? 3 곱하기. 너무 쉽죠? 너무 쉬워요. 그 다음에, 이거 이제 행렬을 하나 줬어요. 이것도 3 곱하기 2 행렬인데, 2행의 성분을 모두 구하래. 2행은 뭐가 있어요? 5이. 요거 쓸데없는 얘기일 거예요. 3행의 1열 맞죠? 3행 1열 성분 뭐 있죠? 뭐죠? 뭐 있죠가 아니에요. 0. 2행 2열 뭐예요? 요겁니다. 3행 1열 여기고요. 2행 2열 여기에요. A 이런 식의 표현 많이 쓴다 했죠. A, I, J. 이거는 뭐다? 1행 1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행 2열 얼마입니까? 마3 마4 둘이 어째라? 더해라 하면 마이너스 5가 답이 되는 거죠. 이게. 자, 이거 얘기했죠. A, I, J가 다음과 같을 때 행렬 A를 우리한테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구성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겁니다. I는 1, 2, 3, J는 1이라는 건 행은 몇 개? 3개가 있다는 얘기고 J, 열은 이렇게 1개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1행 1열 1, 1. 요 자리죠? 그러면 얘는 1, 1 넣으면 얼마예요? 3. 여기는 뭐예요? 1, 2가 아니고 뭐죠?
2일이죠. 예, 2행 1열. 그쵸? 2일을 넣으시면 4네요. 그쵸? 여기는 A22라고. 여기는 뭐죠? A3, 2일. 3일이에요. 3일. 3하고 1을 넣으시면 여기는 5가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요 밑에도 있나요? 없죠. 어디, 이거 뭐 진짜 간단한데, 한 2, 30초 줄게요. 요거 7번 한번 해보세요. 1307번. 이렇게 돼야 되는 것 같아요. 01, 02. 네, 이렇게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쉽죠? 설마 틀렸을까? 그 다음에 요거는 같은 행렬에 대한 얘기. 이게 지금 보시면 좀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처음에 이거 같은 행렬이란 얘기예요. 행렬. 예. A 빼기 1이 얼마라고 그러면 1이 돼야 되는 거고 B 더하기 4는 얼마라고?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가 2고 B는 마이너스 2인가? 예, 이렇게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4A는 얼마라고? 마이너스 10이라고. A 더하기 B는 얼마라고? 7이라고. 뭐 그렇게 해요. 여기도 요건 4개나 있죠. 얘가 얘입니다. 그렇죠? 2A 빼기. 그러니까 A는 2분의 1일 거고. 네, 요거는 잘 모르겠어요. B 더하기 C가 마이너스 2고 여기 밑에 네, 마이너스 B 더하기 2C가 5죠. 둘이서 3C가 3이니까 C가 1이고 B가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3인가요? 네, 이렇게 되고 2D가 또 얼마예요? 4가 돼야 되니까 D는 얼마다? 2다. 네, 이렇게 해서 그냥 구하시는 겁니다. 네. 너무 쉬워서 할 게 없죠. 네, 요 정도는 이제 해야 하는데 사실 행렬끼리 덧셈을 하고 뺄셈을 하고 실수배를 하는데 일단 행렬에 덧셈 뺄셈 행렬 덧셈 뺄셈 상식적으로 뭐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어요. 이 둘이 더하면 덧셈을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네, 같은 위치에 있는 것끼리 아마 더하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네, 그게 맞아요. 그리고 여기는 0이고 여기는 1이고 여기는 3이에요. 이런 행렬이에요. 그럼 빼기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빼기면 같은 행에 있는 애들끼리 같은 위치에 있는 애들끼리 빼기를 하시면 되게 돼요. 1이 똑같네요. 2에서 1 빼면 1. 이런 식으로. 알겠죠?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어 여기서 여기를 빼라 하면 되겠냐고. 여기서 여기를 빼면 안 되겠죠. 된다고? 왜 어떻게 해? 얘기했죠. 같은 위치에서 빼야 되니까 같은 위치가 안 생기는 애들은 덧셈 뺄셈이 안 되는 거예요. 맞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지는 네 규칙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꼴이어야지만은 같은 꼴이어야지만 덧셈과 뺄셈을 할 수가 있다. 네, 이 정도. 그래서 뭐 이게 그 얘기예요. 이게 이제 그 2차 2 곱하기 2 행렬 뭐 이런 건데 이것도 아까 안 나왔나? 네, 아니면 안 했나? 이게 예. 그 2 곱하기 2나 주로 3 곱하기 3 이런 걸 이제 행하고 열이 같죠? 이런 걸 보고 정사각 행렬이라고 해요. 정사각형 같잖아요. 이행이.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걸 2차 정사각 행렬, 3행 곱하기 3은 3차 정사각 행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사각 행렬. 앞에 안 나네. 나오면 얘기하려고 나도 놔뒀는데 얘는 2차 정사각 행렬 두 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같은 위치에 있는 것끼리 A만 쓰는 것도 아니고 꼭 B만 쓰는 것도 아닌데 어쨌든 B에 대해서 A에 대해서 이렇게 네, 같은 위치에 있는 것끼리 더한다라고 하는 거고 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수배라고 하는 게 뭐냐 말 그대로 배는 알죠? 배 이거 아니고 뭐야 몇 배 할 때 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떤 행렬 A가 여기 위에 있어. 아니 새로운 걸 할까요? 뭐 이런 행렬이 있어요. 2차 정사 행렬을 제일 많이 쓰거든. 그래서 했어요. 그래서 2A 이런 거 얘기하는 2A는 뭘까요 아마? 어디다? 네, 여기 성분마다 다 곱한 거예요. 이게 실수배입니다. 2A. 예, 실수만큼 곱했다. 그러니까 왜 실수배겠어?
루트 3을 곱할 수도 있고 혹은 마이너스 2를 곱할 수도 있고 그쵸? 그러니까 그런 게 된다 해서 실수배라고 하는 건데 예를 들어 2a는 4, 2, 마이너스 2, 0인 거예요. 각 성분에다 전부 다 2씩 곱한 겁니다. 이게 실수배. 이런 걸 보면 이제 흔히 실수배 몇 a라고 해서 실수배가 이런 걸로 쓰이게 돼요. 이게 아시겠죠? 그래서 덧셈 뺄셈 해라. 설마 이걸 뭐 실수가 아닌 이상은 못할까? 설마 할 수 있겠죠? 뭐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이겠죠. 둘이 더하면 뭐 빼기 이제 잘 보시고요. 이거 빼기 이거 분배하듯이 각 그 성분마다 빼줘야 돼요. 한마디로. 그래서 여기 이제 빼기잖아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요건 2죠. 요거는 플러스 되니까 9.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될 겁니다. 다음을 만족하는 행렬. 그러니까 행렬 x 같은 이런 것도 저기 방정식처럼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보세요. x에서 얘를 뺐더니 얘가 됐대. 그러면 x는 어떻게 되겠어? 얘랑 얘를 더하면 되겠죠. 얘가 이제 뭐 우리 이항 하듯이 넘어가면 플러스가 되고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거 둘이 더하시면 x가 나올 거고. 얘는 x를 구하려면 얘가 넘어가면 뭐가 돼요? 빼기가 돼서 저 앞에 행렬에서 요 뒤에 2, 1, 3, 4를 빼시면 x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너무 쉬워서 사실 뭐 얘기할 게 없어요. 뭐 2a 이런 건 했고 마이너스 3a 뭐겠어요? 여기 마이너스 3이고 얘는 0이고 얘는 9고 얘는 마이너스 6 되겠죠. 마이너스 3a. 그러니까 행렬을 다 쓰시면 됩니다. 그 2차 정사각 행렬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완전판이라 해야 되나? a에는 4배를 하고 b에는 2배를 해서 빼란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뭐 굳이 예를 들어 이걸 계산을 하면 일일이 마이너스 a를 구하고 3b를 구해서 더할 거야? 보통 안 그러겠지. 성분마다 보지. 뭔 얘기냐면 여기에 마이너스, 여기에 마이너스 3. 그럼 더하니까 마이너스 3이고 마이너스 3, 12. 그러니까 9인가요? 이렇게 되고 2고 9죠. 그러면 11. 요거 1이고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 이렇게 구하지. 이걸 누가 일일이 구해서 그 둘을 더한다. 이런 개념은 아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했죠. 그래서 행렬 덧셈 실수배에 대한 성질. 그래서 영행렬이라는 게 있어요. 영행렬. 모든 성분이 다 0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종류마다 뭐 2차 정사각이면은 이렇게 있고 뭐 1 곱하기 3 행렬이면 이런 것도 영행렬이 되고 모든 그 구조마다 다 영행렬이 따로 존재를 하게 돼요. 근데 얘가 중요한 이유는 예를 들어 그렇죠. 뭐죠? 어떤 x가 x 뭐 더하기 뭐 2, 1, 1을 했더니 얘가 영행렬이었어요. 영행렬 크게 5로 쓰거든요. 5, 0 숫자 0이 아니고 대문자 5인데 그럼 x는 뭘까? 요거 마이너스 얘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덧셈에 대해서 이거 그 뭐죠? 마이너스 계산을 할 수 있게끔 하려고 영행렬이 정의가 되는 거고 이거 너무 당연해요. 그러니까 특히 이거 잘 보세요. 덧셈에서 교환 법칙이 뭔지 들어봤죠? A 더하기 B나 B 더하기 A가 지금 다르겠어요? 먼저 생각해 보세요. 똑같겠죠. 그럼 결합 법칙은 뭐냐면 우리가 덧셈을 할 때 숫자도 결합 법칙이 뭐예요? 이거 있을 때 5고 10이죠? 이래도 되지만 요거 8이고 2다. 요거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 뭘 먼저 하느냐가 결합 법칙이에요. 다만 이게 안 되는 게 있지. 뭐가 있어? 뺄셈은 이게 안 돼. 의외로 안 돼. 사실 교환 법칙도 안 돼. 뺄셈 2 빼기 3하고 3 빼기 2가 같아? 같냐고? 안 같죠. 그러니까 뺄셈은 이것도 안 돼요. 이거 7 빼기 2 더하기 5면 이렇게 할 수 없다고 알고 있을 거예요. 이거 0이야? 이렇게 해서 아니잖아. 5 더하기 5라 10인데 0 나와버리거든요. 가로를 아무데나 칠 수가 없어. 이거는 잘 들었죠. 왜 이걸 잘 들어야 되냐면 진짜 행렬이 존재하는 이유 딱 한 가지야. 곱셈 때문이에요. 곱셈이 하는 법도 특이하다고 아까 미리 예고편 얘기했죠. 근데 뭐가 안 되냐면 곱셈끼리 하면 교환이 안 돼요. 이게 행렬에서 제일 중요한 특징이고 모든 행렬의 문제는 여기서 거의 기반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문제가. 그러니까 A 곱하기 B랑 B 곱하기 A가 어쩐다고? 달라. 이건 달라. 이게 문제야, 행렬이. 나중에 해보면 곱셈을 아직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니까.
자, 어쨌든 덧셈은 교환도 되고 결합도 됩니다. 아시겠죠? 뭘 먼저 하는지 상관이 없고 바꿔도 상관없어요. 실수배도 결합이 돼요. 뭐 2A를 3배를 하나, 이거를 3배. 뭔 얘기인지 알죠? A를 2배하고 다시 3배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6배 하는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이게 뭘 한 거죠? 이렇게 먼저 하겠다. 즉 결합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순서에 상관없이. 이것도 뭐 더 이상 뭐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예, 해보시고 밑에 참고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예.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볼까요? x를 구하래요. 아까 얘기했죠. x는 뭐예요? 마이너스 a겠지. 예, 마이너스 a가 뭔데? 마이너스 8, 7,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겁니다. 얘는요. x는 뭐죠? 이러면? 뭐 연산을 빼기를 먼저 해서 얘가 넘어가도 되지만 예? x는 뭐야? 얘 넘어가면 뭐예요? 예. 마이너스 a 더하기 b 혹은 b 마이너스 a입니다. 그렇죠? 이거 계산하시면 x가 나와. 그러니까 영행열이 숫자의 0에 있어서 역할을 한다 이런 건데 뭔 당연한 소리를 하나 이럴 수 있는데 아니 진짜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그럴 분이 아마도 없겠지만 대학에 가서 수학을 전공하시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 0을 덧셈에 대한 뭐라고 하냐면 우리 들어본 좀 비슷한 말이에요. 뭐냐 항등원이라고 해요. 항등원은 원소란 얘기야. 원소란 말은 뭐 그냥 항등이란 말이 뭐지? 항상 같은. 즉 어떤 A에다가 0을 더하면 자기 자신이 나오죠. 그렇죠? 그게 항등원이야. 그 0이. 근데 어떤 연산 체계에서는 이 항등원이 없는 체계가 꽤 많아요. 그러니까 모든 수학을 하면 항등원과 이 덧셈에 대한 말 이렇게 역수, 역원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하고 들어가는 게 수학의 일반적인 논리야. 그래서 지금도 이런 당연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문제 푸는 거니까 그냥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뭔가 틀렸다? 틀릴 거야? 여기까지 해서 뭔가 틀렸다 하면은 그것도 문제야. 얼마나 집중력이 없으면. 안 그래? 자, 그래서 다음에 성립함을 보이라고 했는데 이건 뭐 너무 간단해서 A 더하기 B는 요거랑 요걸 더하라는 얘기고 B 더하기 A는 어때요? 여기서 이걸 더하라는 얘기인데 다를 리가 있어? 사실 똑같은 식 한 2번 써놓으면 되고 이거는 좀 과정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이게 실제로 나왔거든. 이거 되게 오래된 얘기인데 한 10년쯤 전 얘기인 것 같아요. 10년, 11년. 근데 이걸 쓰라 그랬어. 이거 결합법칙이 성립을 한 걸 행렬에 대해서 2학년 문제. 그러니까 그 선생님은 딴에는 점수를 준다고 낸 건데 애들이 많이 못 써버렸어. 왜? 이게 너무 당연하거든. 뭘 보이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 근데 아니 뭐 간단하죠. 이거 좌변은 어떻게 계산하라는 거예요? 얘하고 얘를 더하고 얘를 더하라는 얘기죠. 네? 보고 있어? 딴 생각하지 말고. 여기 밑에 좌변 말 2번. 교환이야 진짜 너무 간단해서 뭐 사실 할 게 없는데 요것도 그러니까 보이라고 하면 A 더하기 B를 하시고 여기 B 더하기 A는 순서를 바꿔서 쓰시면 돼요. 그럼 걔가 다를 리가 없죠. 결과가 어차피 같은데 바로 2번 말이에요. 요거는 과정이 좀 있죠. 그래도 A랑 B를 먼저 더하고 그 다음에 C를 더하라는 얘기예요. 좌변. 그쵸? 우변은 뭡니까? B랑 C를 더하고 걔랑 A랑 다시 더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당연히 걔 결과가 같겠지. 이게 다르겠냐고. 요거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 이것도 사실 쓸 것도 말 것도 없어서 뭐예요? 0A는 0 이거랑 자 이거랑 이거 차이를 알겠어요? 뭔지 이거 점은 곱하기 이거 어떤 A 행렬에다가 뭘 곱하라는 거예요? 0을 실수배 0을 한 거. 이건 뭐죠? 5. 그러니까 0행렬에다가 K를 곱하라는 거예요. 둘 다 똑같이 당연히 뭐겠어요? 영행렬이겠죠. 2차 정사각이라고 하면 이렇게 되겠죠. 어떤 행렬에다 0을 실수배 하든 영행렬에다가 K배 하든 이건 0인데 뭐 말은 좀 달라요. 이게 0을 실수배 한 거고 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성립함을 보이시오. 계산 좀 몇 자 찌그러 놓으면 돼요. 이거 뭐 사실 이런 게 나오니까. 이런 거를 다음을 구해라 하면은 당연히 이거는 여기다 다 집어 넣으실 거예요? 아니죠. 먼저 계산하고 넣겠죠. 그러니까 얘는 몇 A? A죠. 몇 B?
마이너스 2b. 요걸 계산하시라는 얘기고, 요건 몇 a죠? 3a. 4b 더하기 b. 5b네요. 네, 요걸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일이 다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는 얘기는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x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건 조금 생각해 보셔야죠. 이거 a가 x를 구할 건 방정식. 예, a가 넘어가면 일단 이렇게 되겠죠. b 더하기 a든 a 더하기. 그럼 x는 어떻게 구해? 이제 2로 예, 나눗셈은 없어. 그러니까 a 더하기 b라는 행렬이 이렇게 생길 거 아니에요. 뭐 실제로 구해보자면 네, 이거지. 여기에 사실 뭘 하는 거지? 2분의 1의 실수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분의 1에. 그러니까 여기도 해야 돼. 그러니까 쓸 거면 이렇게 써야 돼요. 그래서 2분의 1을 하는 거지. 나누기 2잖아요. 그게. 숫자로는 그런데 행렬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방금 같은 식에서 이런 표기는 없어요. 실제로 이렇게 써서 서술형 같은데 점수를 까신 분이 그동안 유구한 역사에 많이 있습니다. 진짜로 이런 표기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된다고? 네, a 더하기 b라는 행렬의 실수배. 네, 우리 행렬을 끝까지 배워도 나눗셈 행렬은 없다고. 그러니까 나누기 분수나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돼. 이렇게 쓰셔야 돼요. a 더하기 b의 2분의 1배다 라고. 아시겠습니까? 네, 표기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x는 어쨌든 그 말은 맞아요. 둘이 더해서 원소 성분마다 어때요? 2로 나누시면 되는 거죠. 그게 2분의 1배의 의미니까. 알겠어요? 네. 듣고 있나요? 우리 태희? 좀 거만해졌나요? 너무 쉬워가지고. 얘기했듯이 이게 행렬의 곱셈. 이게 좀 귀찮습니다. 좀 쉬었다 할게요. 네, 행렬의 곱셈입니다. 네, 뭐 사실 보시면 모르겠죠? 네, 제가 좀 여기로 볼게요. 그러니까 쉽게 2행 2열이라고 하면 뭐 1, 2, 뭐 쉽게 3, 4랑 곱하기 0, 마이너스 뭐 이런 곱한다고. 다시 얘기하지만 왜 눌렀나? 그래요. 네, 다시 얘기하지만 요렇게 곱하는 건 아니에요. 네, 이렇게 곱하지 않아요. 그럼 얘가 어떻게 곱하냐? 이게 좀 초반엔 되게 헷갈리거든요. 그 결과는 얘는 2행 2열로 나오는데 이것도 지금 쉬우라고 처음에 2행 2열짜리를 한 건데 이거 결과도 되게 웃기게 나오고 나중에 보죠. 어쨌든 간에 이 자리에 올 거는 얘 곱하기 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뭔 말이냐? 위치대로 얘 곱하기 얘 그러면 2죠? 더하기 얘 곱하기 얘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 순서대로입니다. 그럼 얘는 2 곱하기 0이니까 0일 거 아니에요. 2가 여기 오게 되고 앞에 파란색을 집어줘요. 여기에 오는 게 그러니까 행은 이쪽 부분에 올 게 뭐라고? 행은 1행이죠. 그러면 열이 옮겨가서 이쪽인 겁니다. 그럼 얘는 1 곱하기 1 더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1이라서 마이너스 2.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여기 쓰게 돼요. 그럼 이제 뭘 바꿔? 행을 바꿔서 열을 다 했으니까 밑에 행은 이쪽이에요. 요거 곱하기 요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얘 곱하기 어디? 여기 위에. 얘 곱하기 얘.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u 더하기 0이니까 0이 될 거고 얘 곱하기 또 이쪽은 뭐겠어요? 얘랑 얘예요. 그러니까 3 곱하기 1, 4 곱하기 마이너스 1. 3하고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1이 여기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모든 행렬이 아까 덧셈도 그랬죠. 덧셈은 꼴이 같아야지 됐죠. 그쵸? 근데 이건 꼴이 같다고 곱셈이 되지도 않아요. 예를 들면 뭐 3 곱하기 2가 있다고 합시다. 3행 뭐 1, 2, 3, 4, 5, 6 3 곱하기 2죠? 3행 2열 그쵸? 그리고 또 3 곱하기 2 뭐 똑같은 거 3, 4, 5, 6 둘을 곱한다고 하면 얘기했죠. 얘가 어딘가 여기 올 애를 어떻게 쓴다 했어요? 얘 곱하기 얘라고 했죠? 근데 보세요. 얘 곱하기 얘 곱하기 얘인데 누가 짝이 없어요? 얘가 짝이 없어요. 맞아요? 얘 곱하기 얘 곱하기 얘가 오는데 얘가 혼자 짝이 없다.
이런 건 곱셈이 안 돼요. 똑같은 꼴이어도 곱셈이 안 돼요. 그럼 곱셈이 정해지는 건 어떻게 하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얘가 이렇게 오는 게 왼쪽 행렬의 뭐다? 열의 수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쪽은 이렇게 곱해지는 게 이쪽은 오른쪽 행렬에는 행의 수예요. 그러니까 n 곱하기 n 행렬이랑 요거랑 n 곱하기 n 행렬이 있을 때 요거랑 곱셈이 되는 건 여기랑 여기가 같아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여기랑 여기가 같아야 돼요. 숫자. 그리고 여기는 뭐 L, 아무거나 오면 상관이 없어. 그러면 또 웃긴 게 이 결과가 몇 곱하기 몇 행렬이 되냐? n 곱하기 l 행렬이 되게 돼요. 이게. 아시겠습니까? 하나 예를 들어서 해볼게요. 3 곱하기 2랑 2 곱하기 2 곱하기 1이라 할까요? 극단적으로 이런 행렬을 한번 해볼게요. 3 곱하기 2니까 아까도 썼지만 이런 행렬이 있어요. 2 곱하기 1이면 어때요? 행이 하나고 행이 두 개고 열이 하나여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2, 1 이런 행렬. 이거 두 개는 너무 웃긴 게 폼이 너무 다르죠. 근데 곱셈이 돼요. 곱셈이 돼요. 가로를 쳐놓고 얘 곱하기 어때요? 얘인 거예요. 1 곱하기 2, 2 곱하기 1이니까 4가 되고 그 다음 옆에 또 할 게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로? 밑으로 와서 얘 곱하기 또 얘인 겁니다. 이게 6 더하기 4니까 여긴 10이고 여기 그 다음 행으로 내려와서 여기 10 더하기 6이니까 16이 되는 몇 곱하기 몇 행렬? 3 곱하기 1 행렬이 되게 돼요. 아시겠죠? 요겁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죠?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가 같아야지만 곱셈이 되고 결과값이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처음에 할 때는 이 결과를 알고 하시는 게 좋아요. 헷갈리거든요. 진짜 해보시면. 그러니까 지금 요 둘을 지금 나한테 곱하라고? 그러면 꼴을 밑에 써. 그러면 뭐가 될 거다? 3 곱하기 1. 하나, 둘, 셋에 일렬되는 여기를 내가 채울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는 게 좋아요. 그랬을 때 여기에 채워지는 건 얘 곱하기 얘고. 그러면 여기는 얘 곱하기 얘가 되고, 여기는 얘 곱하기 얘일 거다. 이런 느낌인 거죠. 아까 2 곱하기 2 행렬이랑 2 곱하기 2 행렬은 왜 그렇게 나왔는지 아시겠어요? 일단 얘하고 얘가 같으니까 곱셈이 되죠. 그리고 결과가 뭘로 나와야 돼요? 2 곱하기 2로 나오니까 아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가지고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게. 이해가세요? 네. 처음엔 좀 헷갈려요. 이게 할 것 같아도. 거듭제곱도 있고, 곱셈에 대한 성질도 있고, 한데, 곱셈을 좀 미리 볼게요. 그러니까 얘도, 이거 잘 보세요. 얘는 몇 곱하기 몇인가요? 행렬이, 요거, 왼쪽. 1 곱하기 2예요. 오른쪽은 몇 곱하기 몇이에요? 2 곱하기 1이에요. 그러면 곱셈 되겠죠? 당연히 하라고 했으니 될 텐데, 여기가 같으니까 된 거고, 이거 웃긴 게 결과가 뭘로 나와요? 몇 곱하기 몇? 1 곱하기 1 행렬로 나와요. 한 칸밖에 없어요. 왜 한 칸밖에 없을까요? 요거 한 번밖에 안 하거든요. 8 빼기 3이니까 얼마예요? 5예요. 이게 답이에요. 행렬. 1 곱하기 1 행렬이 되고, 행하고 열이 하나씩밖에 없는 이런 게 되게 돼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럼 얘도 마찬가지. 써놓는 게 좋다고. 얘도 아까 얘기했지만 1 곱하기 2고, 옆에는 쉽죠? 2 곱하기 2예요. 그러면 이거 계산한 값은 몇 곱하기 몇? 1 곱하기 2. 즉, 행이 하나고 열이 두 개인 이런 것을 채우는 이런 모양새가 되게 돼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어떻게 채워요? 만약 요거랑 요거. 그렇죠? 0 더하기 7. 7이 이쪽에 써있고 그 옆에는 얘랑 뭐겠어요? 얘입니다. 마이너스 3 더하기 0. 마이너스 3이 되게 돼서 좀 깨끗하게 써보자면 얘기했듯이 1행 2열 행렬인 7하고 마이너스 3이 얘가 되게 돼요. 아시겠어요? 그럼 얘는 이거 위에랑 한번 비교해 볼게요. 얘는 뒤집어졌죠, 꼴이.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 아까 이거 1행 1열이 답이었던 거 기억하세요? 네. 근데 얘는 한번 봅시다. 얘는 어때요? 2행 1열이죠? 얘는.
얘는요? 오, 그러면 곱셈은 되나요? 되죠?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일일이 이게 곱하는 횟수거든, 사실. 근데 이거 한 칸씩밖에 안 곱해. 이따가 보시면 알아요. 답이 뭐 나와요, 이러면? 몇 곱하기 몇 나와요? 왜 이걸 계속 대답 못하지? 몇 곱하기 몇 나와요, 답이? 2 곱하기 2가 나와야 돼. 이건 행렬이 더 어때요? 불어납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계산 결과 2 곱하기 2면 여기 4칸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쵸? 어떻게 채워요? 여기는 얘인 거예요. 짧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 더 2개가 아니죠? 둘이 곱하면 땡이에요. 얘가. 그럼 요 옆에는 얘 곱하기 뭐겠어요? 얘가 되겠죠. 마이너스 16이고 여기 옆에 여기 밑에는 2행이죠? 2행의 1열이니까 여기 1 곱하기 5니까 5고 여기 맨 마지막 이렇게 돼서 2행 2열이 채워지게 돼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안다고 해봤자 뒤에는 없죠. 네. 1330번, 1331번 2개 한번 연습해보세요. 지금 요것만 했다고? 요건 안 했어? 아하, 그래 놓고 잘한 듯이 쳐다보고 있었어? 선어 같은 놈아. 어? 그럼 요건 뭔데? 그래. 5, 2? 맞나? 응. 네, 맞는 것 같아요. 31번 답은 이건 것 같습니다. 2차 정사각 곱하면 2차 정사각이 나오고요. 뭐 그것까지 할 일은 없지만 3차 정사각끼리 곱하면 3차 정사각 행렬이 나와요. 3 곱하기 3. 근데 요거는 꼴부터가 뭐가 돼야 돼요? 이거 2 곱하기 2고 얘는 2 곱하기 1이죠. 그러니까 얘도 답도 2 곱하기 1. 이 꼴로 나와야 돼요. 그럼 몇인데? 요렇게 하면 요렇게야. 8 빼기 2니까 6이고 여기는 밑에는 여기지? 이렇게 4 더하기 4니까 8. 그러니까 얘기했죠. 이걸 써놓고 이 꼴로 나올 거다. 2 곱하기 1로 나올 거다. 나는 여기랑 여기를 채워야 된다를 하시는 게 처음에는 덜 헷갈립니다. 그나마. 아시겠죠? 연습해 보시고요. 아까 넘어간 게 뭐냐면 거듭제곱 아시죠? 똑같은 걸 2번, 3번 곱하는 게 이제 지수로 표현을 해서 이렇게 되게 되는데 그 거듭제곱은 여기 뭐라고 있어요? 정사각 행렬밖에 안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생각을 해보세요. 둘이 똑같은 걸 곱할 건데 네모 곱하기 세모라고 하게요. 그럼 여기도 네모 곱하기 세모겠죠. 어떤 행렬 제곱이라고. 그럼 얘랑 어째요? 둘이 같아야 되니까 결국에 세모가 네모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정사각 행렬이에요. 네모 곱하기 네모 꼴.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거듭제곱은 정사각 행렬밖에 안 되고 아까 얘기했지만 주로 몇 곱하기 몇이다? 2 곱하기 2입니다. 거의 무조건이에요. 3 곱하기 3 같은 걸 덧셈이나 곱셈을 하실 일은 없다고 보셔도 상관없어요. 이게. 지수법칙 다 이거에 대해서는 통하는데 이제 진짜 요거 중요한 성질. 요거 진짜 행렬에서 제일 중요한 거. 세 행렬이든 뭐든 간에 일반적으로 교환법칙이 성립 안 한다. 즉 AB가 BA가 안 돼. 이게 얼마나 큰 건지 아세요? 그러니까 아까 지수법칙 같은 거 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요거 제곱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전개공식 전부 싹 안 됩니다. 왜? 이거를 원래 제곱의 의미는 뭐죠? 요렇게 했죠? 그쵸? 그러면 이건 원래 전개라고 하는 건 요거 하나 붙들고 얘 곱하기 얘 더하기 얘 곱하기 이거 4번 하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뭐라고? A 제곱. 이렇게 하면 AB. 근데 이렇게 하면 BA죠. 얘가 왼쪽에서 곱해지니까 BA고 얘 둘이가 달라요. 그러니까 얘기했지만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건 B제곱이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전개 공식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공식이랄 게 없죠. 이건 진짜 전개한 거거든. 그러니까 얘랑 얘가 같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전개 공식, 뭐 기타 지수법칙도 마찬가지. AB의 세제곱. 이거 A 세제곱, B 세제곱. 그쵸? 예, 분배. 이거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AB의 세제곱의 의미는 뭐예요? AB가 몇 번? 3번. 근데 우리가 쓰고 있는 숫자에서는 아니 A 이쪽으로 다 옮기고 B를 이쪽으로 옮기니까 A 세제곱, B 세제곱인 건데 이게
이대로야. 이렇게 이거는 뭔데? 오른쪽은 뭐야? A, B, B, B예요. 그쵸? A 세제곱, B 세제곱. 그쵸? 이 둘이가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게 빡치는 거는 되는 것도 있어요. 하다 보면. 하다 보면 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그러니까 그런 얘기. 이런 일반적인 얘가 성립한다. 라던가 얘가 아까 이 A 더하기 B의 제곱이 예, 뭐 A제곱,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전개공식하고 같다. 이런 조건을 문제에서 주거든요. 이게 성립한다고 해요.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결국에 뭐다? A, B가 뭐다? B, A라고 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둘이 이번에는 같다라고. 그러니까.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뒤에 문제가 주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법칙 일반적인 거, 전개공식, 합차공식 다 안 돼요. 다 안 됩니다. 해보시면. 그러니까 안 되는데 지금은 된대. 문제에서 이게 지금 되거든요. 라고 얘기하는 거 교환을 한 게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우리는 이걸 풀어야 될 때가 많아요. 이게. 아시겠죠? 예, 그게 정말 중요한데 안 되는 거는 교환 하나뿐이에요. 아까 얘기한 결합. 그러니까 A, B, C 순으로 있을 때 A, B를 곱하고 거기다 C를 곱하는 거나 B, C를 먼저 곱하고 A를 곱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이건 종종 아니 선생님 바꾸면 안 된다면서요 라고 질문을 하거든요. 종종. 근데 누굴 먼저 하느냐예요. 곱셈을. 정해진 순서대로 A, B, C, D 막 이 4개 행렬이 있을 때 여기 가운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얘를 하고 그 다음에 D를 곱해도 상관없어요. 아시겠습니까? 네, 근데 뭐는 안 돼요. 이걸 순서를 내가 이렇게 바꿔서 하는 거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바꾸면 안 될까요? 교환이 왜 안 될까요? 아까 얘기했죠. 행렬의 곱셈이 이루어지려면 제일 먼저 뭐다? 네. 여기하고 여기가 같아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 3 곱하기 2랑 아까 2 곱하기 1 곱셈 됐잖아. 그치? 얘들을 바꿔봐. 2 곱하기 1 행렬 곱하기 3 곱하기 2면 이게 곱셈이 정의가 되겠어요? 애초에 정의도 안 될 때가 많아요. 바꿔버려. 교환이 성립 안 하고 그건 곱셈을 하는 방법 때문에 그렇다. 곱셈을 하는 방법 때문에 그렇다. 결합법칙은 된다고 했고요. 분배됩니다. 네, 돼요. 교환만 안 되지 다 되는데 다만 중요한 거 이렇게 쓰면 아까도 보셨죠. AB 더하기 AC라고 쓰셔야 돼요. 근데 우리 이거 종종 이렇게 오른쪽에서 곱할 때 있죠. 그쵸? 그럼 이렇게 써야죠. AC 더하기 BC라고 써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는 요 둘이가 어때요? 지금 보시면 뭐 당연히 다른데 예를 들어 요거 C 곱하기 이거나 이거 같을까요? 얘도 달라요. 그게 C예요, C. 얘 곱하기 얘랑 얘 곱하기 얘는 배서 교환을 했죠? 그게 달라요. 둘이 같지 않아요. 이게 원래는 같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분배를 하면 뭘까요? 그러니까 뭐라고 써야 된다고? CA 더하기 CB. 그럼 얘는 AC 더하기 BC라고 쓰셔야 돼요. 둘이 같은 내용가 아니고 다르다고. 둘 다 다른 겁니다. 이건. 아시겠죠? 그러니까 분배를 할 때는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얘가 오른쪽에 있는지 왼쪽에 있는지가 중요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똑같이 A, B는 C라는 식이 있어요. A 곱하기 B가 C래. 근데 얘가 그거 있죠. 양변에 하나씩 곱해줄 때가 많거든요. 예? 방향이 중요해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냥 A를 곱했다 하면 어떻게 돼요? A제곱 B는 AC 이렇게 되죠? 근데 지금 그거는 왼쪽에다 하나씩 곱한 거예요. 그게 A제곱 B가 AC가 되는 거고 AB가 C가 될 때 원래 이거였거든요. 오른쪽에 곱하면은 ABA가 CA다 라고 쓰셔야 돼요. 이건 전혀 둘이 다른 얘기가 되게 돼요. 아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뭐 실수배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3AB 이런 식이 있다 그래요. 이거는 3A 곱하기 B도 되고요. A 넣어서 이렇게 실수배는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A 곱하기 3B도 되고요. A, B를 곱하고 3배를 하셔도 됩니다. 이게 실수배까지는 자유. 그러니까 용어가 따로 있는 거예요. 뭐가 용어가 따로? 얘도 곱하기잖아요. 일종의 실수배도. 그쵸? 배니까. 근데 실수배라고 이름을 따로 해놓는 거예요. 얘들은 어디든 끼어들어 갈 수가 있거든. 근데 곱셈은 바뀌면 안 되니까. 그런 이유고요. 단위행렬. 정사각 행렬에서요. N차 정사각 행렬에서
정사각 행렬은 어때? 예를 들어 4차 같은 거를 한 번도 안 봐도 생각해 볼까요? 여기 4개 있고, 여기 4개, 4개 있어요.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나누기 할 때 쓰는 건데, 사실은 많이 이쪽에서는 이제 그 정사각 행렬에서 이쪽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쭉 오는 이 성분을 대각선 성분이라고 그래요. 그럼 얘는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얘가 중요해요. 얘가. 그래서 요 대각선 성분이 다 1이고 나머지 성분은 전부 0인 행렬을 정사각 행렬에서 이걸 단위 행렬이라고 쓰고 단위. 근데 단위란 말을 요새 잘 안 써서 모르겠구나. 단위란 말은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방학 때 배운 원 있죠, 원. 반지름이 1이고 중심이 0,0인 원을 단위원이라 해요. 기준원이란 뜻이에요, 기준. 그래서 기준 행렬이라는 뜻인데 이런 걸 보고 어쨌든 단위 행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건 뭐라고? 2차 정사각. 그러니까 요 성분이 1이고 나머지는 0. 나머지를 해봤자 이 2개인데 이게 단위 행렬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중요해요. 내가 이 1, 0, 0, 1이랑 근데 이거 요거 2차니까 곱할 수 있죠? 그쵸? 이거 곱하면 몇 곱하기 몇이 나온다고 이거는? 이건 오늘만 했어도 많이 나왔잖아. 2 곱하기 2가 다시 나오게 돼. 이거 둘이 곱하면. 그지? 여기는 뭘까? 암산. 암산 안 돼? 이거 곱하기 이거예요. 아니죠. 여기 0이에요. 2죠. 네. 여기는 뭘까요? 0 더하기 3이니까 3이. 여기는 뭘까요? 마이너스 2 더하기 0이니까 자, 눈치. 여긴 뭘까요? 1입니다. 뭔 눈치? 이거 똑같이 나와야죠. 요거라. 그러니까 이게 단위 행렬이라는 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거 아까 썼나요? 주로 2라고 쓰거든요. 이 단위 행렬 2라고 쓰는데 아이젠에 그 2를 따서 2라고 쓰는데 어쨌든 얘가 곱셈에서 우리 숫자 곱셈에서 1의 역할을 해요. 1의 역할. 1의 역할이란 게 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항등원의 역할이거든요. A 곱하기 이 단위 행렬은 뭐가 나온다? A가 다시 나오게 돼요. 지금도 보셨듯이. 근데 얘는 더 중요한 게 2A도 뭘까? 이거 바꿔서 곱해봐도 요거 그러니까 1, 0, 0, 1이랑 2, 3, 마이너스 2 아까 요거였거든? 이거 2 나오고요. 첫 번째 거. 이거 3이죠? 0이니까. 2, 3 요거 나오고 있어요.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얘는 바꿔도 A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단위 행렬이 중요한 이유가 물론 곱해서 자기 자신 되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뭐다? 교환이 돼요. 교환이. 이게 좀 숨통이 트이는 그런 느낌이에요. 얘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얘는 아까 얘기한 거 얘가 들어가 있으면 예를 들면 A랑 더하기 2의 제곱식 요거 완전 제곱 공식이 통해요. 이게 뭐가 어떻게 통하냐? A제곱 더하기 2A2 더하기 2제곱이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안 쓴다고. 왜? A 곱하기 2가 뭐라고? A랑 2 곱하면 뭐 나온다고? A. 그러니까 2A만 써요. 2의 제곱은 뭘까요? 2랑 얘는 이제 다른 행렬이라고 보고 2를 한 번 더 곱한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신이 나와야 된다고 했죠. 이것도. 그러니까 1001 두 번 곱하면 다시 뭐가 나와? 1001이 나와요. 얘 2제곱은 2예요. 이것도. 그래서 이런 식이긴 하지만 좀 우리가 외운 거랑은 다르지만 완전 제곱 공식, 합차 공식, 뭐 기타 여러 가지 뭐 지수 법칙 다 적용이 돼요. 얘는 그러니까 2가 들어가 있으면.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케일리 해밀턴 정리는 나중에 할게요. 그래서 아까 이 곱셈을 해봤고요. 자, 요거에 대해 다음을 거듭제곱부터예요. 그러니까 A제곱은 A가 이거니까 시간이 많이 얼른 해야 돼. 20 마이너스 11 20 마이너스 11 이렇게 돼서 곱셈을 하시면 됩니다. 이건 뭐 규칙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한테 하라고 하는 건 주로 A를 이렇게 주고 A 10제곱 같은 거 구하라고 하거든. 그래서 선생님 방금 얘기했잖아요. 규칙이 없다고.
그치? 그치? 그럼 10제곱을 진짜 10번을 곱해야 될까? 아니야. 보통 우리한테 묻는 건 규칙이 있는 걸 곱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 A가 뭐 그러진 않는데 뭐 1, 1, 2, 1이었어. 예? 근데 A 제곱을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2, 1, 2, 1이었고 A 세제곱을 해보니까 3, 1, 2, 1이었어. A 10제곱은 그럼 뭘까요? 아마도 10, 1, 2, 1이겠죠. 요쪽 자리만 표현하고 다 그대로거든. 이런 규칙을 갖는 애를 당연히 물어보게 돼 있지, 10번을 곱하라는 문제는 죽어도 안 나와. 그러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 2번, 3번, 혹은 이제 많아봤자 4번 정도, 4제곱까지 하면 규칙이 보여야 돼. 그게 안 보였으면 내가 계산을 잘못했던지, 뭔가 그 계열이 아닌 거야, 이거는. 예. 그래서 지금 얘는 그냥 곱셈을 하면 된다고. 그냥 이건 세제곱 정도니까 규칙이 없을 수도 있죠. 0에 0인가요? 네,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4. 0에 1. 네, 이렇게 되고, 네, A 세제곱은 3번 진짜 곱하기보다는 제곱을 우리가 구했잖아. 얘가 A 제곱이었죠. 밑에서. 여기다가 A를 한 번 더 곱한 거지. 그러니까. 그쵸? 네, 여기다가 A를 한 번 더 곱한. 8, 0, 마이너스 7, 1. 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얘도 사실 근데 좀 미치게 보이는데 여러분은 힘들겠죠. 네, 아시겠습니까? 그냥 이런 얘기고요. 단위 행렬에 대해서 아까 좀 배운 거 오늘 또 나왔네요. 우리가 좋아하는, 시원이만 싫어하는 OE. 예, OE는 뭘까요? 단위 행렬이 뭐라고? 1, 0, 0, 1이에요. 그쵸? 그럼 5면은 5, 0, 0, 5겠죠. 5배 한 거니까 그냥. 그쵸? 요거는 2제곱은 뭐랑 같다 했어요, 아까? 2. 그러니까 답은 1, 0, 0, 1 그대로인 거예요. 네, 요것도. 이거 항상 얘기하죠. 홀수 제곱이면 마이너스가 살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세요. 처음 헷갈리면. 없어지니 안 없어지니 이거 헷갈리면. 근데 마이너스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2의 5제곱도 당연히 2입니다. 그러면은 여기다 마이너스 붙인 거. 네, 이렇게가 되게 돼요. 그리고 얘는 얘기했죠. 이거 마이너스 2겠죠. 얘는 그냥 2겠죠. 둘이 더하면 뭘까? 네, 영행렬. 숫자 0이 아니고 영행렬. 이렇게 답을 쓰면 0, 0, 0, 0. 이게 되게 돼요. 아시겠습니까? 요거 하나죠. 또만 얼른 볼게요. 그러니까 요거는 아까 했죠. 이거 실제로 그거 해보세요. 그러니까 뭘 하라는 얘기냐면 전개를 하라고요. 근데 전개를 하실 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제곱 공식 써놓고 된다고 하시면 안 돼요. 얘가 제곱이 이렇게 보셔야 된다. 이걸 전개를 하셔야 돼요, 실제로. 그러면 A 제곱 이거 마이너스 A, 그죠? 요거 마이너스 A예요. 그 더하기 2제곱이 뭐가 돼? 2제곱인데 얘가 뭐가 돼? 2가 되니까 A제곱 빼기 2A 더하기 2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럼 합차공식도 이거 합차공식이죠? 원래는 얘겠죠. 그러니까 전개를 해보시면. 그쵸? 근데 2제곱이 2니까 답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건 전개해보세요. 아시겠죠? 또 얘기합니다만 진짜 마지막 한번 A 더하기 B, A 빼기 B는 A제곱 빼기 B제곱이 안 돼요. 왜 안 돼요? 교환법칙이 안 되니까 안 돼요. 만약에 된다고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교환법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식을 보이려고 하고 있지 말고 A, B는 B의 라는 걸 보이라고 우리한테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처음부터 이걸 알아두신 게 좋아서. 됐죠? 숙제 앞에 거기랑 여기까지. 그 추가 과제가 생기면 문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